안녕하세요. 중등지구과학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성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태양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행성들의 특징을 제가 나열해 놨는데 이 세부적인 특징들은 영상을 멈춘 다음에 정리해 보시고 지금은 중요한 특징들만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성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기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행성의 대기는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게도 해주지만 태양이 있는 동안, 즉 낮 동안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태양이 없는 밤에 행성으로 다시 방출함으로써 행성의 표면을 데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일교차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 대기의 역할인 것이죠. 이 수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방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밤에는 상당히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는 기본적으로 수백 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두 번째, 대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에는 운석 구덩이가 많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별똥별에 대해 아시나요? 별똥별은 지구로 들어오는 운석 같은 것들이 대기와 마찰해서 타면서 빛을 내서 없어지는 현상이죠. 근데 수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운석들이 타서 없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석들은 표면에 충돌해서 운석 구덩이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이 운석 구덩이들은 바람이 불고 물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풍화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못해서 이것들이 풍화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생길 뿐더러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대기가 없는 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금성의 특징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목성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온실 효과가 발생해서 표면 온도가 약 470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우리가 지구랑 매우 비슷한 환경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구랑 비슷하게 양쪽 극에 극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두 성분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이며 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서 극관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성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화성에는 거대한 화산과 협곡 등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이라고 불리는 이 올림푸스 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화성에도 지각 변동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성 뒤쪽에 있는 토성, 천왕성, 해왕성들도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체로 행성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수소, 헬륨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죠. 하지만 목성 내부의 온도나 압력 상황에 따라서 내부의 고체 상태의 수소와 헬륨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내부에도 외핵이라는 액체 상태의 그런 층이 있듯이 다양한 상태의 이런 수소와 헬륨들이 모여서 행성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토성입니다. 토성의 큰 특징은 물보다 낮은 밀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물은 1g/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밀도를 가지죠. 토성은 이것보다 낮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물 위에 던져 놓으면 둥둥 뜰 겁니다. 자, 그리고 토성을 대표하는 것은 이 고리겠죠. 이 고리는 암석 조각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고리를 구성하는 각 암석 조각과 얼음들은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해서 누운 채로 자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겠죠. 공전 궤도면은 행성의 공전 궤도를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이 지구가 공전하고 이 화성이 공전하는 이 궤도가 있을 것인데 이 각 궤도를 포함하는 평면인 것이죠. 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모두 동일한 공전 궤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왕성이라고 하는 게 태양계에서 퇴출된 이유도 이 명왕성의 공전 궤도면은 이 다른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공전 궤도면이 있을 텐데 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라고 하는 것도 이 공전 궤도면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는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천왕성은 이게 23.5도가 아니라 거의 90도에 가깝게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왕성의 자전 방향은 이렇게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전은 이쪽으로, 자전은 이쪽으로 하면서 공전 궤도면에 나란하게, 즉 누워서 자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왕성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해왕성인데요. 이 해왕성은 이 목성에서 볼 수 있는 대적전과 비슷한 대흑점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 목성에 나타나는 이 대적점 혹은 대적반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게 대기의 소용돌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 행성들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지구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공전하는 외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속하는 행성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냐라고 물게 되면은, 이 행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냐 바깥쪽에서 공전하냐에 따라서 이 행성의 운동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도 구분하더라 라고 하는 것만 지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구형 행성은 지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과 작은 반지름, 그리고 큰 평균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성형 행성이 상대적으로 큰 질량, 큰 반지름, 하지만 작은 평균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되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을 분석해 본다면, 이 작은 질량에도 큰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단단한 암석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목성 행성은 질량은 큰데 반해서 밀도가 작은 것으로 보아서 기체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지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자, 맨 초창기 태양계가 생겨날 때 태양이 먼저 생겨나고, 이 태양 주변에 있는 가스라던가 먼지와 같은 물질들로부터 행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초창기에 이 가스 먼지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이 가벼운 가스들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는데, 이때 안쪽에 남은 무거운 먼지와 금속 같은 것들이 뭉쳐서 지구형 행성이 되었고, 이 밀려난 가스들에서부터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도 조금 아시겠나요? 자, 이제 행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대부분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 태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또한 표면이 있고 대기가 존재하는데요. 이 태양의 표면을 우리는 광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의 표면은 기본적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양의 표면에는 쌀알 무늬와 흑점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태양의 표면이 쌀을 던져 놓은 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쌀알 무늬라고 부르는데요. 이 쌀알 무늬는 태양 내부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밝은 부분은 고온의 기체가 상승하는 곳, 어두운 부분은 냉각된 기체가 하강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쌀알 무늬 말고도 이 거대한 어두운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색의 무늬를 우리는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이 흑점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동도 하면서 수와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흑점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6000도에 육박하는 태양 표면 온도에 비해서 4000에서 5000도로 낮다라고 하는 것이지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점의 크기 또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태양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이 흑점도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지구보다 큰 흑점도 존재하고 비슷한 크기의 흑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태양과 목성과 지구의 상대적 크기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나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현실감을 좀 높여드리고자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태양의 대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대기는 크게 채층과 코로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층은 광구 바로 위쪽에 있는 붉은색의 이러한 얇은 대기층을 의미하고, 코로나는 채층 위로 수천 킬로미터 멀리 뻗어 있는 대기층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는 온도가 100만 도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대기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분석해 볼 텐데 홍염과 플레어가 대표적입니다. 자, 홍염은 광구에서부터 고온의 기체가 솟아오르는 현상, 플레어는 흑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발인데요. 이때 플레어가 발생할 때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게 됩니다. 이 홍염과 플레어가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홍염은 기본적으로 이 분출된 물질이 태양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분출되는 물질 자체를 우리가 홍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출된 물질은 결국에는 태양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플레어는 이 폭발된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우주 공간으로 물질이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물질이라기보단 현상에 가까운 것이죠. 이렇게 방출되는 우주 공간으로의 물질, 그런 것들에는 전자기파,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던가 감마선이라 부르는 전자기파도 존재하지만 전하를 띤 입자도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혹은 이온 등이 존재하죠. 이것 말고도 방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플레어가 더 크다는 거, 그리고 홍염의 크기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기도 한다는 거 등의 짜잘짜잘한 차이점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기에서 발생하는 홍염과 플레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태양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기로 활동이 활발해졌다가 사그라들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흑점의 수가 증가하고 코로나의 크기가 증가하며 홍염과 플레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태양풍이 강화됩니다. 이때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아까 말했던 전자라던가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띤 입자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마치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지구에선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짧은 시간 동안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현상인데, 이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전자나 이온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태양의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전자랑 이온이 너무 많이 방출되게 되고 지구 자기장 또한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면은 일부 전자나 이온 등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전자나 이온이 지구의 대기와 충돌해서 발생하는 현상, 오로라가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델린저 현상 또는 GPS 수신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델린저 현상은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선 통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파를 쏘아서 통신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장거리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한 전파가 대기에서 반사되어서 멀리까지 전달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태양풍이 강화가 되어서 이런 전자나 이온 등이 많이 방출되어 지구의 대기가 교란되게 된다면 전파가 대기로부터 방출되지 못하고 흡수되게 되면서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인공위성이 고장난다거나 혹은 송전시설이 고장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태양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